여담이지만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가끔 현재 기술력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재 하드웨어 기술에 맞지 않은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메타버스 이야기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드린 말이 메타버스, 투자자 분이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말하는 얘기들이 너무 지금의 하드웨어의 기술 수준보다 너무 조금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었었고요. 이게 올린 시간을 보시면 2021년이었을 겁니다. 2년 전에 메타버스와 코인이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었을 때였었고요. 블록체인이 기술은 좋은데 사자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자분이 사기꾼을 얘기하죠.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블록체인이 너무 그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챗 GTP를 얼마 전에 봤었는데요.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화입니다. 제가 편집 능력의 한계로 인트로를 직접 찍어봤는데요. 보통 인트로를 보시면 앞에 핵심적인 흥미를 끌만한 주제를 던져준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영상을 짧게 한 게 아니라 미리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챗 GTP API를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퇴사 전 한 일주일 전에 챗 GTP 데모데이 및 GTPS가 발표되었는데요.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격동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껏 소프트웨어 쪽으로 격변의 시대가 많이 있어 왔는데요.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에 의한 벤처 일품이 있었습니다. 다음 카페가 생겨났었고요. 오마이스쿨 및 셀클럽 등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 서비스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시기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시기에서 구글이 검색 엔진을 바탕으로 서서히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의한 변혁의 시기였는데요. 이로써 컴퓨터는 워드나 문서를 주로 사용했던 사무용에서 검색을 활용한 정보 습득의 창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이 시기에 대작 게임이 많이 나오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아이폰을 선두로 한 스마트폰 시장의 대두입니다. 제 경우 2010년도 초에 아이폰 앱스토어 등록자 잘 안 알려졌을 때 스토어 올리신 분 이야기 듣는다고 모임에 참가한 적도 기억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생태계로 스마트폰 환경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윈도우 폰 처음에 한국에 출시되었을 때 빠르게 지하철 앱 및 메모, 다이어리, 가계부 등 앱을 만들어 올렸었는데요. 윈도우 폰이 그렇게 힘도 못 쓰게 될지는 예측을 저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처음 알게 된 건 2015년, 16년쯤이었는데요. 제가 아시안보스 CTO로 갔을 때 블록체인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2019년도였었을 텐데요. 코인보다는 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코인은 처음 보셨던 것처럼 기술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되었지만 사기꾼이 너무 많았기에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블록체인은 코인의 거래 외에는 현재로서는 그 효용성이 증명되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킬러 앱이 나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현재 기술력에 너무 앞서 나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의문을 들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요, 아마 IoT가 먼저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적용된 지도 교육에 기반한 인공지능 이론은 몇십 년 전에 발표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하드웨어의 한계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면서 차츰 빛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선 바둑의 알파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정도에 언어의 학습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는 조금은 획감이 있었었는데요. 지도의 학습을 하려면 단어에 대한 연관성을 수치화하고 적용해야 될 텐데요. 보시면 전부 벡터화하기 쉬운 분야였습니다. 게임, 바둑, 이미지 학습이 벡터하기 쉬운 분야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둑판 및 돌의 유무를 숫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좌상단 첫 번째 자리는 1과 1, 그리고 흑백,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각각 숫자 0, 1, 2로 벡터화가 가능하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액과 캐릭터 등을 수치화를 가능하기에 벡터화가 쉽게 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픽셀과 RGB 값이 합쳐지고 그 결과를 매칭하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위와는 다르게 연관성을 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연관성에 효율이 안 나오면 계속 이것을 조정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실제 상용화가 될 정도로 자연스러우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될지 상상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회의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챗 GTP의 결과를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발전 속도는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초 챗 GTP 가입해서 처음 사용해 봤을 때는요,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였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챗 GTP-S와 API를 보고 생각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계기는 이제는 실사용성의 디테일이 달라졌다는 게 체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챗 GTP는 IoT와 연계해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챗 GTP의 사용법 및 API를 보고 시야를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TP로 인해서 일반인이 프로그램 개발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개발자는 API를 활용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모르는 일반인도 편하게 사용하려면 기존의 기술을 추가해서 활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챗 GTP가 개발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개발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개발자가 더 힘을 받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반복적인 개발만 했던 분이시라면 조금 이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썸네일과 번역은 챗 GTP API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근래 들어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챗 GTP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챗 GTP API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개발의 블루오션은 문서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입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레드오션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지 API를 사용하면서 리턴 값을 URL로 하면 결과 값은 PNG로 리턴을 해주는데요. 리턴 값을 베이스 64 JSON으로 받았을 때는 이미지 포맷이 웹P였습니다. 이게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조금 많이 삭제를 하고 받은 데이터를 베이스 64를 디코딩을 한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을 보니까 웹P였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제가 삽질한 계기가 당연히 URL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PNG로 그 URL이 돼 있어서 베이스 64도 PNG 이겠거니라고 제가 예측을 해서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PNG로 계속 로드를 하려다가 계속 삽질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었었거든요. 이걸 몰라서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당 사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이만 챗 GTP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